제가 주장하는 것이 영어 공용화이고 세종시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한글 창제를 통한 문자혁명 내지 약간의 그 시대에 맞는 지식혁명을 유도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이 그 시대의 시대적 화두였다면,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온 국민이 영어를 제대로 익혀서 비즈니스는 물론 아이돌을 위시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생성과 파급을 위해서 영어는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혹시나 이재명 후보라거나 뭔가 새로운 정치권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처럼 저는 국립영어원을 만들어서 영어 공용화에 앞장서야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조국의 시간,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얘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책인데요, 사실 저의 독서 편력은 철저하게 실용성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아니면 나의 언어 학습에, 아니면 저의 인문학적 지평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제가 익혀나가야 할 전문 분야, 제가 확보해 나가야 할 전문성과 관련된 독서가 중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독서를 하면서 콘텐츠를 담았고, 혹시나 독자 여러분께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하고 편집을 한 것이 저희 콘텐츠의 방향이었기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조국의 시간을 읽어야 할까,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하는 고민은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정치적 성향이 진보 쪽이어서 그 유명한 이종원 PD의 시사타파 TV 채널,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채널, 그 다음에 푸른나무의 새날, 당연히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 또 당연히 알릴레오 북스 내지 어쨌든 알릴레오 시즌들 다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둘러쌌던 검찰개혁 내지 사법개혁, 언론개혁, 또 재벌개혁,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늘 필터링을 하고 익혀왔기에 굳이 이 조국의 시간을 읽지 않더라도 불의가 정의를 덮으려 하는 사악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읽지 않아도 굳이 이 책을 읽기보다는 다른 실용 독서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의리상 책을 구매를 했고, 또 우리가 이전껏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읽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이 들면 알게 되죠. 물론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든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종의 의협심 내지는 정의감을 가지고서 그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 응원도 하고 때로 후원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를 하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치, 올바른 나라를 위한 포커싱, 초점을 맞추고 주시는 하고 있죠. 이러는 이유는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니면 사업적으로든 심지어는 북튜버로서든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지명도 있는 위치에 올라서 있고 스스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부분이 있을 때, 그래서 정치 일선에 뛰어들 때에 대비한 평소의 학습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영어 공용화이고 세종시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한글 창제를 통한 문자혁명 내지 약간의 그 시대에 맞는 지식혁명을
유도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이 그 시대의 시대적 화두였다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온 국민이 영어를 제대로 익혀서 비즈니스는 물론 아이돌을 위시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생성과 파급을 위해서 영어는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혹시나 이재명 후보라거나 뭔가 새로운 정치권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처럼 저는 국립영어원을 만들어서 영어 공용화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파악해 놓은 방법으로 보자면, 온 국민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을 받았다면 즉시 영어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환경이 영어를 구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아니면 일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여의치 않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인도처럼 우리도 영어가 사회에서 좀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제가 가장 최적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러한 이유로 정치권의 동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필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조국 장관을 둘러쌌던 여러 가지 엄청난, 조국 개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 그다음에 윤석열을 위시한 검찰권의 개혁에 대한 저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저도 분통을 터뜨리면서 댓글도 달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진보 유튜버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아직은 역량으로 보나 내공으로 보나 그럴 일은 아니기에, 이 책을 두고서 정치적 분석과 견해의 제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시대 정신으로서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조국 일가의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이 부분을 놓고서는 꼭 많은 국민들이 일독은 해야 된다, 그러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본문 중에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죠.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얘기는 책의 권두원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식이 무너지는 경우인 거죠. 상식, 그야말로 영어로 common sense, 한자 조어로도 상식, 늘 알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지만 상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 국가에서는 왕을 거역한다면, 아니면 왕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역성, 반역죄, 이렇게 해서 능지처참 내지는 삼족을 멸한다, 이런 게 그 시대의 모랄이라면, 민주주의 시대를 넘어와서는 당연히 절대 왕권이라는 건 인정이 될 수 없고, 대표자는 주권자가 선출을 해서 권좌에 올리지만, 촛불혁명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식은 실제로는 변화되게 되죠. 세상이 변했고 그래서 상식도 변하는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절대 왕권을 휘두르는 왕들에게 있어서 백성은 단지 피지배 계층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왕만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찰사, 현재 도지사의 경우에 관찰사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절대 왕권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죠. 현 이런 게 더 아래 단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 시군 쪽의 시장, 군수와 같은 현감이면 역시 또 자신의 통치 범위 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죠. 관청의 관기라거나
이러저러하게 자신이 중앙의 경복궁의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관할권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었죠. 관할권 내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당연히 자기네 집안 내에서의 노비, 특히 여자 노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죠. 그러한 조선 왕조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검찰 권력은 여전히 2021년 대한민국에선 거의 유일하게 검찰 권력은 여전히 자기가 검찰총장이라면 거의 왕권과도 같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특정 지방검찰청이든 지청이든 간에 이쪽 검사들은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아니면 용의자를 놓고서 자신이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죠.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서 자신의 권한은 단순히 업무 수행 권한일 뿐인데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을 하고서 때로는 뇌물을 받는다거나 때로는 당연한 범죄자를 불기소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를 해버린다거나 상층부의 뭐 대검찰청이든 지방의 검찰청이든 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의식이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백성들을 대하는 아전, 현감 그러한 존재들로 자신을 생각하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시대는 변했지만 자신의 권좌를 절대 권력의 권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상에 아니면 정치 구조상에 각각의 권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되다시피 뭐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청, 뭐 감사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자신의 업무 권한을 놓고서 이러한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국세청도 그럴 수 있고 경찰청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한 비근한 예를 보였던 것이 감사원이었던 거죠. 내가 감사원장이니까 나는 내 권한을 가지고서 누구든 내 권한 범위 내에선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평론을 제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제 느낌에 이렇게 자신이 가진 업무 권한을 가지고서 권력으로 휘두르는 존재들을 보면서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동학혁명 당시에 민중들의 피,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조국이 흘리고 있는 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그 가족들이 육체적으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러한 피 흘림보다 더 아픈 육체적으로 상처가 나서 신체적으로 피가 흐른다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이 검찰이 휘두르는 검에 의해서 흘리는 피는 비록 그 육체적으로 흐르는 피는 아니지만 정신과 가족관계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피를 흘리고 있다는 차원에선 가슴이 아픈 상황이기는 하죠. 검찰 권력이 권력을 휘두를 때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죠. 온 국민이 다 특정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특정한 한 사람만 탁 꼬집어서 그 사람만 처벌하겠다 하는 거는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조국 당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업무상으로 우체국에 이제 해외 발송을 위해서 들러보면 그 창구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이제 사회봉사 점수를 받아가기 위해서 우체국 창구 뒤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면 그 직원들은 성가시잖아요. 그렇다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거부하면서 돌아가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뭐 좀 정리를 좀 시킨다거나 청소도 안 시켜요. 그냥
뭐 비슷하게 뭐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래 빨리 그 사회봉사 확인서 이렇게 해서 뭐 사인해 주고 보내고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랬죠. 모든 고등학생들이 사회봉사하러 그렇게 다니고 그랬죠. 뭐 열심히 한 학생은 뭐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 가서도 나가고 했지만, 어쨌든 그 사회가 사회봉사를 수용할 상황이 안 됐는데 학생들은 와서 봉사의 실적을 요구했고 다들 그렇게 서명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국 장관의 따님 조민 씨가 또 열심히 뭐 이런 봉사 저런 인턴십 이런 걸 하면서 일종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얻어갔던 나름의 그 같은 성격의 표창장을 쓴 걸 놓고서 엄마가 구형 7년 징역 선고 4년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지? 온 국민이 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처벌을 받는 거지?' 다 알죠. 그게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거. 옷을 탈탈 털면서 "너 먼지 털어졌지? 너는 이 먼지에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의 수사.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례를 볼 수 없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선보인 나라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취임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휘두르는 칼, 그 칼을 휘둘렀던 검찰총장 윤석열, 우리가 그러는 거죠. "너는 그렇게 떳떳하니? 남의 자녀의 표창장 가지고서 사실 검찰 권력뿐이겠습니까? 사법개혁, 언론개혁, 때로는 재벌개혁, 개혁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희생양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조국 장관을 응원하면서 조국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